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미리 전해드린 대로 이하상 권의원 변호사가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해서 도의를 했다가 방청권을 배부하지 못했다면서 이진관 판사가 나가라 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감치 명령을 내렸고, 근데 감치 명령을 내리면 또 감치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치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 질서 위반을 했다면서 김용현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감치는 20일까지가 최장 기간이거든요. 근데 15일은 가장 사실상 중하게 지금 때린 겁니다. 100만 원 이하의 지금 과태료나 내지는 20일 이하의 감치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15일을 때린 겁니다. 이거 셉니다. 지금 사법부도 막 나가고 뭐 검찰도 막 나가고,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개판됐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혐의로 감치 15일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에서 소란을 피웠다면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 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즉 불출석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끌어내겠다고 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 별로 안 하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말이죠. 다음번에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바로 끌어내겠다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동석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거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게 법에 있지만 김용현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변호사가 동석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뢰관계인 변호사를 동석을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날 오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는 신뢰관계 동석 신청이라며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신뢰관계인으로서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 라고 되물었고, 이 부장판사는 감사합니다. 나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어나가자 이 부장판사는 이진관은 구금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끌려나가면서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법정에 나가지 않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퇴정을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변호사, 그러니까 권 변호사가 말을 이어나가자 이 진관 부장판사는 바로 감치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권의원 변호사는 감치 처벌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비꼬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한덕수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갔고, 증인으로 나가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불허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에 나갔는데 이진관은 지금 방청권이 없지 않느냐,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나가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으로 왔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자 이진관이는 다시 나가라고 하면서 감치를 바로 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감치 15일을 때린 겁니다. 감치 15일은 굉장히 이건 긴 시간입니다. 15일 동안 깜빵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치라는 게 뭐냐면요, 15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가서 15일 동안 갇혀 있는 겁니다. 깜빵입니다. 15일 깜빵입니다. 근데 이 감치라는 게 법정 질서를 소란을 피웠다, 그런 때 20일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아닌 사람도 가가지고 법정 소란을 피우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20일까지 감치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변호사이거든요. 그리고 또 김용현의 변호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 15일을 때렸다는 건 상당히 감정적 반응이 여기 들어갔다는 것이고, 지금 검찰도 개판됐고 법원도 개판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법원이 말이죠, 강자한테는 꼼짝 못하면서, 다시 말해서 말이죠, 이재명 재판은 하지도 못하면서, 이재명 재판 재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얼마나 웃긴 겁니까? 지금 대장동 재판 가지고 몇 년 끌었습니까? 4년 끌었죠. 그 다음에 또 공직선거법 갖고 위증교사 갖고 몇 년 끌었습니까? 이재명 재판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은 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지금 약자라고 보여지는 김용현, 그리고 그 김용현을 돕는 그런 변호사들까지도 만만히 보고 이런 감치 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이 이진관 부장판사라는 자는 아무래도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대법관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법관 수를 늘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쪽에서는 말이죠, 대법관 수 늘리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법원이 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대법관 되면 좋겠다, 이런 자들은 은근히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늘려가지고 나도 한 자리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편드는 자들은 확실히 챙겨주더라. 이재명 변호사들 다 출세하지 않았냐, 다 국회의원 되지 않았냐, 다 한 자리씩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만 편들어주면은 중앙지검장도 되지 않았냐, 이재명 편들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법원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이재명 편들기, 이재명 줄서기가 지금 횡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감치 명령을 15일이나 내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자 지금 김용현 변호인단에서 바로 이진관을 향해서 민사, 형사 모든 법적 수사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김용현 장관의 변호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하상 변호사하고 지금 권 변호사는 김용현 변호인단이거든요. 그럼 김용현 변호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은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변호인의 조력권,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은 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재판 보이콧을 할 수도 있고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하상 변호사와 또 하나의 변호사에 대해서 2명입니다. 총에 대해서 감치 명령이 내려졌다 그랬는데 감치 재판을 했습니다. 감치 재판 결과 15일에 감치가 선고됐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변호사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변호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어차피 거기도 또 이재명 줄서지 않을까요? 자, 이재명 줄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의 지금 행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222번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